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우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요, 8월 기준으로 서울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이 2,030만 원입니다. 자, 2년 전인 2019년 말에 비해서 무려 38.5%나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전국 평균 가격이 2천만 원대를 넘어선 거는요, 2013년 4월부터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일부 지방으로까지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단기 급등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한번 파악을 해두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는요,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집값이 꾸준히 사실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사실은 너무 단기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10년을 항상 부동산, 특히 주택 경기를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단기간에 장기간에 우상향한다고 이제 좀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을 하실 때 꼭 어쨌든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작은 금액이나마 주택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동산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숲역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도로교통망이 인접해 도심으로의 출퇴근 또한 편리합니다. 게다가 양재동은 인근에 도심 속 녹지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고 초중고도 가까이에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 4개의 권역으로 구분돼 개발되는 양재 테크시티 계획, 그리고 양재와 우면 일대에 조성 중인 R&D 연구단지가 있어 직장인들의 수요 증대는 물론 미래 가치 또한 기대됩니다. 풍부한 호재와 배우 수요가 돋보이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서초구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교통도 좋고 여기 뭐 숲세권에 학세권까지 자랑하는 곳, 거기다가 앞으로 개발도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일단은요,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 여기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개요 정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양재동 하면 뭐 다 아시는 아주 그렇죠. 유명한 지역이죠. 개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을 인근에 있다,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이 36.5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대지 면적은 14.6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7층 중에 7층이 되겠고요. 총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이제 방 2개, 거실, 화장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겠고요. 뭐 특징은 뭐 에어컨이나 뭐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이 갖춰져 있는 그런 다세대 건물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공은 2021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그다음 매매가는 4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건물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7층 이제 건물입니다. 앞에 그 7차선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망이 굉장히 아주 좋은 탁 트여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용 면적은 36.5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2021년 이제 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물건은 7층 건물이다. 7층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화이트 톤과 이제 그레이 톤으로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내부 구조도 아주 잘 가꾸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13인승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게 되면 옥상 정원이 카페처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쉼터로서 잘 가꿔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시게 되면 공개 공지가 앞쪽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원처럼 가꿔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말씀드린 대로 7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조망도 상당히 탁 트여 있는 좋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곳 널찍한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7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준공이 됐는데 여기서 7층 중에 7층, 꼭대기층까지 올라간다는 점 확인을 해주시죠. 일부러 또 꼭대기층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옥상까지 가게 되면 옥상에 또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내부 공간도 상당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지금 뭐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화이트 톤으로 아주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옵션들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투룸을 살펴드리고 있는데 이 다세대 주택의 주변 환경도 꼼꼼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여건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부분 검토를 해볼게요. 자, 입지와 함께 또 호재도 같이 점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호재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서초구 하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진 지역인데요. 양재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재역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개발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양재 남쪽으로 양재 IC 주변으로 이제 개발 호재 등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굉장히 이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입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 인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접해 보시면 인근에 언남중고등학교라든가 뭐 국악고등학교도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대기업 연구소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LG 삼성이라든가 삼성전자나 또는 LG전자 연구소라든가 뭐 KT 연구소라든가 LG 화학연구소 등 대기업 연구소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본사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습니다. 코트라 건물도 같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재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도 편안하게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 아시는 대형마트, 우리가 손으로 꼽는 대형마트들도 인근에 서너 개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측에 가시게 되면 이제 대형 병원, 삼성 병원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병원 이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재천이 바로 인근에 있죠. 우리 쉬시거나 여가 생활을 누리시기에도 양재천이 인근에 있고, 걸린공원도 양재 시민의 숲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지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이제 우수한 입지 환경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은 향후에 이제 집가라든가 또 집값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발 호재도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양재 우리가 RNCD 연구소, RNCD인데 이제 테크시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구소 관련되는 이런 형태 그룹들이나 대기업 그룹들 또 중소기업 그룹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RNCD 뭐 코어 권역이라는 게 있겠고요. 지역 특화 혁신 권역, 지식 기반 상생 권역, 도시 지원, 복합 권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연구소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온다. 아까 말씀드린 LG나 삼성이나 KT나 이런 연구소들이 많이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중소기업 연구소도 많이 들어와서 연구 기반의 테크시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본물건지가 이제 속해 있는 쪽이 지역 특화 혁신 권역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특화 거리도 만들게 되고 테마 거리도 만들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징물도 설치하면서 이 지역 자체가 또는 중소기업체들이나 대기업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살기 좋은 그런 어쨌든 주거 환경이 갖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NCD 코어 권역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역세권 중심으로 코어 권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문화여가 이벤트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개발 압력이 크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철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철도도 벌써 몇 개의 철도 라인들이 신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정이 된 내용이겠죠. 이제 위례 과천선이 있는데요.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도 노선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있지만 어쨌든 양재 시민의 숲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재 시민의 숲이 더블 역세권이 된다. 그만큼 이 지역의 개발 압력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GTX C 노선도 이제 확정이 되었죠. 확정이 되어서 조만간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시면 GTX가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이 지금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리들이 사실은 집가 상승이 많이 되고 또는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양재도 마찬가지로 GTX C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개발의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가격도 보겠습니다. 소장님,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양재동 다세주택 같은 경우 예상 매매가는 이제 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임대가가 4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체크를 해주시고, 자,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성우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습니다. 평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남 지역을 잇는 교통 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모두 지나고 거기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수도권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 평택입니다. 평택에서도 여기는 뭐 처음 와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성면 단거리. 그런데 여기 건물 아니고 토지를 살펴드릴게요. 자, 어떤 토지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기호정보 전체적인 기호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가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포승 평택선이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요. 그 장내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장내역 바로 인접한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001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1억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전체적인 토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평한 논이 되겠습니다. 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면적 말씀드리는 2,001제곱미터인데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승 평택선 또는 평택 포승선이 지난 과정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장내역 예정역입니다. 장내역에 바로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위치한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01제곱미터 되는 농림지역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일단 지금 기준 예상가 1억 원, 가격까지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 주변에 창내역 여기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함께 호재도 좀 들어볼까요? 네,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평택이라 하면 뭐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평택, 서평택에 있는데 보물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의 집가나 또는 아파트 가격들이 사실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격이 덜 반영된 지역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지를 말씀드리면 포승 평택선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요. 그 창내역 바로 인접해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남쪽에 안성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이 이제 평택 미군 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포승 평택선도 인입철도가 미군 기지로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오성 IC를 통해서 평택 제천 고속도로든지 또는 뭐 경부 고속도로든지 서해안 고속도로 또는 이제 평택에서 이제 포천 가는 고속도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측에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이 되게 있겠고요. 그다음 좌측 같은 경우가 뭐 평택항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양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자체 개발 호재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쨌든 평택 같으면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우리가 서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경기 경제자유구역 또는 포승지구 현덕지구가 있죠. 63만 평 또는 70만 평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이제 한참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규모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다. 중요한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항 같은 경우는 97선석으로 650만 평 지금 확장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국제 여객 부두 터미널 같은 경우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개장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평택항도 굉장히 커지면서 동북아 물류의 전초 기지로서의 평택항의 그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만큼 평택항도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평택 같은 경우는 도로망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갖춰져 있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철도망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SRT 수서울이 이제 지제역이라는 게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서해안 복선 전철도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포승선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이 말고도 평택에서 부발선이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도로망, 철도망이 잘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승 평택선 같은 경우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근을 조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쪽 인근에 바로 인근에 보시면 오성강변 뚝방길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미군기지 아까 앞쪽에 이제 오성강변 또는 이제 안성천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꽃밭이라든가 피크닉장이나 생태 복원이라든가 뭐 기타 요트 보험 체험학교라든가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이 강변을 따라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기지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관광시설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또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근 자체가 개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투자하기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정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가 되겠고요. 예상 매매가는 1억 원이 되겠는데요. 실투자금은 1억 원입니다. 330m 기준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이었습니다.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만큼 요즘은 날씨도 조금 선선해지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으로 좀 진입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그 세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춘천시 토지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역은 경춘선이 지나는 춘천역으로 서울 춘천고속도로 ITX 고속철을 이용한 1시간대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한 곳에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위치한 춘천시 우두택지지구는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시 우두동 일대에 약 13만 평 규모로 조성된 공간으로 약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데요. 소양강, 북한강 등 자연경관을 갖춘 쾌적한 입지 조건과 사업지구 내 교육 및 교통, 편의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어 신규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님, 교통이 편리한 만큼 풍부한 수요도 누릴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춘천은 이미 일일 생활권으로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강원도 관광의 메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연간 838만 명의 관광객이 레고랜드 개장과 함께 1,000만 이상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에 입지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곳 주변에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개장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는 현장 바로 인근의 상중도와 하중도 일원에 현재 공사가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 고용 인구는 약 2천여 명, 연간 관광객은 20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사막산 케이블카, 춘천 마리나 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연간 1,00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인구 상승 및 투자 가치가 상승되는 획기적인 관광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입지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또 지역을 옮겨서 강원도 춘천으로 왔습니다. 춘천에 어떤 곳이냐? 우두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두특지지구라고 하는데 이쪽의 토지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두동의 토지 개요 정보부터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뭐 사실 요 행정구역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춘천은 이미 일일 생활권으로 진입한 수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또 여러분들이 뭐 점심을 먹고 되돌아오실 만큼 가까운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나왔고요. 경춘선 춘천역에서 인접해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 196평 정도, 651평방미터 정도의 도시 지역이면서 준주거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전 상태로 되어져 있고요. 한 100평 기준으로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토지 특징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토지는 현재 건물이 없는 그 준주거 상태의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건물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다용도의 모양새가 갖춰질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도 지역이 지금 준주거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하고 상업지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한 70%이기 때문에 좀 높은 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용적률도 200에서 500%인데 신도시임을 감안한다면 뭐 조금 더 높은 그런 용적률을 적용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게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조금 차후에 앞으로 내가 이곳에다가 근린 생활과 직접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쁜 꼬마 빌딩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춘천 그리고 우두동이 어디야? 라고 하셨을 텐데 춘천역 인근이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 거주하시면서 수도권 거주하시면서 춘천역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치 대강 좀 감을 잡아보시고 일단은 이 토지 자체가요 준주거지구로 되어 있고 앞으로 건축이 또 가능한 새로운 활용 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토지라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춘천역 인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좀 제대로 볼까요? 네, 뭐 춘천역의 인근에 위치한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춘천역보다는 신도심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린 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뒤 후면으로 신도시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앞에 수면, 소양호의 3대 뭐 중도, 뭐 하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섬이 바라보이는 그런 도심을, 그러니까 수면의 도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뒤쪽으로는 배후 도심지가 있고 앞쪽으로는 사실은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준 이유는 사실은 이쪽에는 좀 수변을 중심으로 한 카페촌이라던가 먹거리촌이라던가 이런 관광 문화 놀이 시설들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게 용도가 바뀌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조그만 빌딩들이 들어서서 먹자 골목이라던가 관광촌이라던가 이런 주변에 있는 상업 시설들이 좀 더 많이 몰려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심 내에 있는 충분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춘천역과 또 앞으로 개장될 예정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의 그런 여러 포인트들을 같이 가져간다면 차후에 향후 한 2년, 3년 안쪽에는 이곳이 사실은 춘천을 대변할 수 있는 놀이터 정도의 어떤 근린생활시설들이 질비한 그런 곳으로 탈바꿈 할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호재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사실 춘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큰 이슈가 사실상은 많이 없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많이 이야기되고 논거됐던 것들이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의 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랜 동안 개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95%에서 거의 99%까지 공정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개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공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춘천의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에서는 세계 최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뭐 수변 안에 섬 안에 개장하는 것으로는 세계 또 최초다라는 어떤 타이틀들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아이템 관광 사업 중에서도 키즈 사업이 가장 뭐 각광을 받고 있고 안정적인 관광 사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홍콩이라던가 상해, 일본 같은 경우는 디즈니랜드가 안정적으로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어떤 세계 관광 수요들이 그쪽으로 사실은 몰려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레고랜드의 개장과 함께 어쩌면 아시아의 관광객도 흡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지 않을까. 또 춘천이 사실은 세계화된 춘천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레고랜드의 개장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만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뭐 춘천 같은 경우는 후평 뒤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후평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옛날 구도심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춘천에도 산업단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재 비즈니스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쪽에 있는 도심 재생과 더불어서 후평 산업단지를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다른 4차적인 어떤 산업단지로 변모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직장인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융합 부지 상업화 지원센터가 이곳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춘천 시티 벤처센터라든가 이런 국토부 수열 에너지 융합 복합 클러스터로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 수도권과 같이 인접한 곳에서도 직장인들이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이미 들어져 있는 후평 산업단지가 이제는 바이오와 최첨단 4차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이 이제는 젊은 도시로 거듭난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놀러 가는 그런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 있고 또 젊은 직장인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볼까요? 네, 춘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소개해드리지 않은 철도라던가 택지지구의 개발 사항들까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주변에 이런 호재들이 전부 다 이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후의 개발 차익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실 때 긴 호흡들을 많이 예측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곳 같은 경우는 이미 준주거로 용도가 변경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차후에는 노후 대책으로 나는 좀 안정된 곳에서 좀 아름다운 곳에서 수입도 얻으면서 내가 같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겠다라는 분들에게는 노후의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가는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오늘 그 마지막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오늘의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평택의 안중도심지역과 평택 화양지구와 더불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각광받는 포승, 현덕지구와 인접해 서평택 개발 트라이앵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사님, 평택의 다양한 핵심 요충지에 인접한 이곳에 곧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2년에 서해안 복선 전철인 안중역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역이 개통된 경우에는요, 포승 평택 간 철도도 교차해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그런 곳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최근 평택의 개발 소식 또한 다양한데요. 국제 항만 도시를 꿈꾸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산업,
문화, 관광 등 경기 서부 시대의 개막을 알린 평택시입니다. 또한 평택항 반경 20km 내에 국내 굴지의 자동차 관련 기업 및 공장이 입주해 자동차 산업과 유통 등이 복합된 자동차 클러스터로 변모할 모습 또한 기대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경기도 평택을 2번 왔습니다. 그만큼 평택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자, 평택시 여기는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알아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체크를 해주시죠. 네, 평택은 사실은 뭐 어느 곳에 투자해도 사실은 돈이 된다고 할 만큼 호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역 주변에서 개발이 가능한 그런 토지라면 훨씬 더 토지 투자로서는 차익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시 현덕면의 인광리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서해안 복선 전철이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안중역 인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 면적은 약 1,266평, 4,186평방미터에 달하는 그런 전체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는 이미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토지고요. 지금 현재는 지목은 임야 상태입니다. 매매가는 한 2억 한 5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 특징도 짚어주실까요? 예, 토지는 이미 뭐 안중역 인근에 개발 허가,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는 그곳에 바로 인접해져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미 일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졌기 때문에 대지로 전용을 형질 변경을 해서 건축 행위가 가능한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건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토지 바로 전면 쪽에는 이미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안쪽에 아파트와 정문을 마주보는 그런 토지에 입지에 있어서 차후에는 뭐 조그만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앞으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앞으로 예견되는 곳이라는 거죠. 자, 지금 살펴드리는 거 거기다가 이 안중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안중역 얘기, 입지 여건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안중역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몇 년째 지금 안중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 분석을 하시고 또 안중역이 어떻게 변모할 건지에 대한 추측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축구장에 이 축구장의 22년 개통 여기는 안중역은 한 235만 평방미터죠. 71만 평 규모를 예측하고 있고 현재 한 157만 평 정도를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놨습니다.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해서 이쪽을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중역 세권 개발에 맞춰서 변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설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안중역은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와 또 화양 이번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죠. 화양지구처럼 그런 대도심에 있는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또 관광단지들이 모두 다 겸해서 있는 서해안 서쪽 서평택의 중심이 될 곳이기 때문에 안중역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곳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279만 평방미터 정도의 화양 신도시가 이제 본공사에 착수하고 이곳에 따라서 수용이라든가 개발 여지에 따른 공시가라든가 보상가들이 고시되고 이것에 대해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보상의 체계들이 이미 발표가 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착공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신도심으로 들어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중역의 어떤 개통과 맞들어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최대 신도시까지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도심의 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뿐만 아니라 평택항이라던가 평택호 관광단지들도 조금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평택호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평택 도시공사의 어떤 주도로 이루어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 축소되고 시간이 좀 길게 걸리긴 했지만 이제는 착수 완공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수용 안전평가까지 통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보상과 더불어서 멋진 평택호
또 도심과 어우러지는 수변 관광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이제 발표가 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입지에 이어서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호재거리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호재는 뭐 여기 개통이 되고 있고 주변의 산업단지라던가 또 관광단지들이 이미 막 개통 예정된 것들이 시행을 하고 착공이 들어선다는 것만큼 굉장한 호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착공을 하겠다는 어떤 도시 계획이 발표할 때보다는 착공이 들어서고 또 앞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으면서 어떤 개발 호재가 눈에 가시화될 때 사실은 토지로서의 가치는 조금 더 급부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평택 같은 경우는 뭐 개발산업 서평택의 동부가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평택 뭐 2030 도시계획이라던가 이런 도시계획에 계속되는 발표들을 본다면 서평택 같은 경우 물류 관광 도심 안중과 포승, 현덕면을 중심으로 물류 관광 도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평택 뉴 프론티어를 선언했습니다. 평택의 서평택이죠. 서평택의 인구를 지금 한 10만 정도에서 23만까지로 굉장히 끌어올리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면서 도시 균형과 항만 또 산업, 관광, 환경,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까지도 같이 융합되면서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평택시의 어떤 의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축구장 75개 정도의 규모로 들어설 예정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동차를 전시하거나 어떤 자동차 부품 산업 단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져 있어서 주변에 있는 평택과 관광단지라든가 평택항에 있는 관광단지와 더불어 연결되는 어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입주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동차의 어떤 대명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차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지제역과 또 안중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철도망들이 구축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평택에서 가는 부발선이 예비 타당성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의 진입까지 이제 성공했다라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지는데요. 이런 동서 횡단 철도가 구축될 경우에는 평택에서 강원도까지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철도 노선이 마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동서 횡단 철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류 기지로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역과 또 신도심과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이미 발표됐던 도시계획들이 착공과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평택은 투자처로서는 조금 불안해하는 리스크를 많이 갖고자 하지 않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는 조금 서둘러서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그런 곳으로 변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토지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어떨까요? 네, 가격은 사실은 앞으로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토지에 비해서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억 한 5천만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평 정도 규모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있는 토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 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